60세 이후 명절 밥상에서 동태전을 절대 이렇게 데워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태는 해독의 제왕이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명절 내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잘못된 방법으로 동태전을 데워 드시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역과 기능이 파괴되며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패된 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명절 음식을 도구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번 설 명절에 내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저와 함께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병원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명절 밥상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동태를 도구로 만드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모두가 명절마다 무심코 반복해온 조리 습관, 즉 전을 다시 기름에 굽는 행위입니다. 설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차례상에 올리고 가족들이 함께 먹기 위해 며느님들과 어머니들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엄청난 양의 전을 부치십니다. 당연히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드실 수는 없습니다. 남은 전은 밀폐 용기에 담겨 냉장고나 차가운 베란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 때가 되면 차갑게 식은 전을 꺼내서 어떻게 하시나요? 10중 8구는 프라이팬을 다시 꺼내고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뒤 지글지글 다시 드실 겁니다. 차가운 전은 맛이 없으니 따뜻하고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멀쩡한 생선을 발암물질 덩어리로 만드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음식을 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화학 무기를 만드는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미 한번 고온에서 가열되어 산소와 만난 기름은 산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기름 범벅인 전을 또다시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리고 심지어 새 기름까지 더 부어서 가열합니다. 이렇게 기름이 재가열되는 순간 프라이팬 위에서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름의 분자 구조가 파괴되면서 벤조피렌이나 알데히드 같은 강력한 독성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지만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혈관에 끈적한 기름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 3일에서 4일 동안 이렇게 2번, 3번 다시 든 전을 계속 드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독소들을 걸러내느라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신 그 재가열된 동태전 속의 기름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이미 산소와 결합하여 썩어버린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녹슨 쇠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녹슨 기름이 위장을 넘어 혈관으로 흡수되면 혈액은 맑은 강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늪처럼 변해버립니다. 정상적인 혈액은 전신을 돌며 산소를 공급하지만 이 과산화지질로 오염된 혈액은 혈관벽을 타고 흐르며 곳곳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릅니다. 특히 우리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실핏줄 뭉치인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끈적한 산패 기름이 이곳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 구멍마다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고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신선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혈관을 청소해주지만 이렇게 열을 가해 변질된 기름은 혈관벽에 강력하게 달라붙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콩팥의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괴사시키고 결국에는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는 지름길을 닦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60대 이상의 혈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고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름 찌꺼기까지 더해지니 마치 꽉 막힌 하수구처럼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만 지나면 혈압이 치솟고 뒷목이 당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짠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나쁜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전 한 조각이 남은 평생의 신장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남은 명절 음식을 아까워하며 습관적으로 기름에 다시 튀겨 먹었구나 하고 생각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아래 댓글창에 기름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기름이라고 적으면서 다시는 내 혈관에 이런 쓰레기를 넣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10년 뒤 건강한 신장을 만듭니다. 기름이 혈관을 공격하는 첫 번째 자객이었다면 두 번째 자객은 바로 동태가 입고 있는 하얀 밀가루 옷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태전은 생선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해서 살도 안 찌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동태전은 더 이상 생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을 잔뜩 머금은 탄수화물 덩어리, 즉 기름 스펀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조리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물기 닦은 동태살에 밀가루를 앞뒤로 꼼꼼하게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서 기름 웅덩이에 풍덩 빠뜨립니다. 이때 밀가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접착제입니다. 밀가루는 튀겨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산패된 독성 기름을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생선살만 구웠을 때와 비교하면 밀가루 옷을 입혔을 때 칼로리와 지방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폭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독소입니다. 여러분 전을 부칠 때 노릇노릇하고 갈색으로 바삭하게 구워져야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그 갈색 빛깔이 의학적으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당독소가 생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밀가루라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고온의 기름과 만나면 화학적 변성을 일으켜 세포를 늙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접착제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치명적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인데 이 끈적한 당독소가 필터의 촘촘한 망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는데 여기에 밀가루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쥐어짜내느라 혹사당하고 콩팥은 끈적해진 혈액을 거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즉 동태전을 드시는 것은 췌장과 콩팥이라는 두 장기를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신 분들에게 명절 직후에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름진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든 그 노릇한 전 한 조각이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속 장기들에게는 쓰디쓴 독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름과 밀가루라는 두 가지 적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밀가루라는 두 가지 적을 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전을 먹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장입니다. 이미 소금과 후추로 밑간이 충분히 되어 있는 동태전을 굳이 또 짭짤한 초간장에 푹 찍어 드시는 습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느끼함을 잡기 위해 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패된 기름의 독성, 그리고 밀가루의 당독소, 여기에 간장의 나트륨 폭탄까지 더해지면 의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인 죽음의 삼각형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이 왜 콩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혀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기름막이 혀를 코팅해버려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간장을 찍어야 비로소 간이 맞는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뇌가 일으키는 무서운 미각의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된 나트륨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가뜩이나 기름 찌꺼기로 좁아진 혈관에 물까지 가득 차게 되니 혈관 내 압력은 터질 듯이 상승합니다. 이 높은 압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미세한 실핏줄 뭉치인데 이 엄청난 고혈압의 파도에 휩쓸려 실핏줄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장내과 의사들이 명절 직후에 가장 경계하는 환자가 바로 이렇게 기름지고 짠 음식을 과식하여 급성 신장 손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붓기가 빠지지 않고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절 밥상 위에 간장 종지는 독약 그릇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튀김옷을 입은 기름진 전을 짠 간장에 찍어 먹는 행위는 내 콩팥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젓가락을 멈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위험한 습관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멈추면 남은 기능은 지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기름의 합작품인 이 나쁜 식습관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금 댓글창에 금지라고 단 2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그 2글자가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어 이번 명절 밥상에서 무심코 간장으로 향하는 손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쁜 습관들로 인해 여러분의 콩팥이 공격받고 있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인내심이 강해서 웬만큼 망가지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나 직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명절 증후군이 아닙니다. 기름과 독소로 인해 콩팥이 질식하고 있다는 긴급 구조 신호, 즉 SOS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입니다. 명절이라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패된 기름과 밀가루가 범벅이 된 전을 먹으면 위장 운동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우리 몸은 이 끈적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온몸의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상대적으로 콩팥으로 가야 할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면서 뇌와 근육을 중독시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며 속이 계속 더부룩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혈액은 맑은 상태가 아니라 기름 찌꺼기로 탁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보름달처럼 붓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한 자국이 남아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장의 나트륨과 전의 기름이 만나면 콩팥의 수분 배출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수분이 피부 밑에 고여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꺼풀이 붓거나 손이 퉁퉁 부어 주먹 쥐기가 힘들다면 콩팥의 역과 기능인 사구체가 손상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3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변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소변에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 같은 장어품이 보이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의학 용어로 단백뇨라고 합니다. 콩팥의 필터 구멍이 기름 독소의 공격을 받아 헐거워지거나 찢어져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거품은 금방 사라지지만 콩팥이 망가진 사람의 거품은 병이 물을 내려도 끈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은 명절 음식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 경고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으로 절대 동태전을 드시면 안 되는 위험군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의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번 명절에 동태전을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음식은 명절의 별미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분들은 바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산패된 기름과 튀김옷의 조합은 콩팥에 가하는 폭력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나쁜 기름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걸러낼 힘이 있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구체는 이미 구멍이 막히거나 찢겨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끈적한 과산 화지질이 들어오면 남은 기능마저 완전히 상실되어 투석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동태전의 튀김옷에 묻은 소금기와 간장의 나트륨은 신장 결석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돌이 생겨서 콩팥을 긁어내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족들이 드실 때 눈 딱 감고 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신물이 자주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 병 없는 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기름에 지지고 볶은 음식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특히 차가워진 전을 다시 든 기름은 위장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을 식도로 역류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명절 밤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이 있다면 범인은 바로 저녁에 드신 그 전 한 조각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라도 저녁 밥상에서 전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에게 동태전은 혈관을 막는 시멘트 반죽이나 다름없습니다. 밀가루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고 산패된 기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짠 간장이 혈압까지 올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명절만 지나면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서 의사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 환자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통풍에는 생선이 안 좋다고 해서 동태 자체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동태의 하얀 속살은 퓨린 함량이 적당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동태탕에 들어가는 곤이나 이리 같은 내장 부위입니다. 명절에 동태전과 함께 내장이 들어간 탕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통풍이 있으시다면 내장은 절대 드시지 말고 생선살만 골라 드셔야 합니다. 물론 튀긴 전보다는 찜이나 맑은 국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잔소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콩팥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묵묵히 피를 걸러주었습니다. 이 고마운 장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 댓글창에 콩팥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콩팥에게 전해져서 남은 평생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았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그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겁이 나서 냉동실에 있는 동태를 다 꺼내서 갖다 버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동태라는 생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동태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60대 이상 노년층에게는 하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생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해왔던 잘못된 조리법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망가뜨리는 기름 범벅전 대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장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기적의 조리법 두 가지와 올바른 도구 사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영양사들도 콩팥 환자들에게 몰래 알려주는 비법이니 지금부터 메모하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조리 도구의 혁명입니다. 만약 명절이라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전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발 프라이팬과 식용유를 멀리 하십시오. 대신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름을 잔뜩 머금고 차갑게 식은 전을 프라이팬에 올리고 다시 기름을 두르는 행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회전시켜 두면 눅눅했던 튀김옷이 바삭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나쁜 기름이 밖으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프라이어로 전을 든 후 바닥을 확인해 보십시오. 흥건하게 고인 노란 기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의 독소를 여러분의 혈관 대신 기계가 먹어치운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접시에 담을 때는 반드시 키친타월이나 한지를 두툼하게 깔아서 표면에 남은 미세한 기름 한 방울까지도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진정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태를 기름진 전이 아닌 약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황금 레시피는 바로 동태지리, 즉 맑은 탕입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빨간 국물의 동태탕은 이제 잊으십시오.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콩팥을 맹렬하게 공격할 뿐입니다. 무와 대파, 그리고 다시마를 넣고 맑게 끓인 지리는 간 해독을 돕고 탁해진 혈액을 맑게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결정적인 비법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칼륨 용출법이라는 조리 기술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조차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태와 채소를 바로 끓이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먼저 데치십시오. 그리고 그 데친 물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치명적인 칼륨과 식재료 표면의 불순물이 30%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새로운 깨끗한 물을 받아 요리하면 콩팥 부담은 확 줄이고 영양은 온전히 챙기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또한 앞서 경고했듯이 내장과 머리는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덩어리이니 아까워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하고 순수한 흰살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황금 레시피는 국물 섭취조차 조심스러운 심한 부종 환자분들을 위한 동태찜입니다. 찜은 기름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100도씨의 수증기로 쪄내기 때문에 당독소 걱정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찜기 바닥에 콩나물이나 숙주를 듬뿍 깔고 손질한 동태를 올려 15분간 푹 찌십시오. 여기서 맛을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저염 소스입니다. 보통 찜 요리는 빨간 양념 범벅을 해서 드시는데 그것은 콩팥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간장은 향만 날 정도로 아주 조금만 쓰고 대신 식초와 레몬즙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진 마늘과 파를 듬뿍 넣으십시오. 신맛과 향신채소의 강한 향이 짠맛을 대신하여 혀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 식단에서 환자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쓰는 미각 속임수 기술입니다.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개운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리에 반드시 곁들여야 할 짝꿍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파 식초 절임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 내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식초 또한 우리 몸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기름진 명절 음식을 드실 때 이 양파 절임을 함께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해상파를 썰어서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하루만 담가두시면 됩니다. 설탕은 넣지 마시고 매실청을 조금만 넣으시면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확실히 아셨으니 이번 설날에는 온 집안에 기름 냄새 진동하는 전 대신 맑고 개운한 동태, 질이나 담백한 찜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 밥상에 단골 손님인 동태전이 잘못된 조리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의 콩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뼈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태라는 생선은 죄가 없습니다. 진정한 범인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산패된 기름과 두꺼운 밀가루 옷 그리고 습관적으로 찍어 먹던 짠 간장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 라고만 말해주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위험은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기름에 튀겨지고 다시 데워진 전이 혈관을 막는 접착제가 되고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들이 사온 명절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서 혹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서 내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기름진 전을 드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적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며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서 오랫동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투석기를 달고 병원에 갇혀 지내는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식습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젓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거나 맑은 지리탕과 찜으로 조리법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양파 식초 절임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1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 나이와 콩팥 건강을 기적처럼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과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혜로운 눈을 가지셨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굳은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부터는 내 콩팥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절대 기름에 찌든 전을 다시 데워 먹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다짐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2글자는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숭고한 계약서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약속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진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생명을 살리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명절의 동태전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우리가 매일 물처럼 마시고 있는 의외의 음료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과 활기찬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신장을 위한 습관, 저희 채널과 함께 만드세요. 매일 10시와 19시에 새로운 건강 비결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